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 한 2년간 낮은 대출 이율로 인해 참 투자하기 좋은 시기 보냈었죠. 그리고 작년, 물론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인상된 금리로 인해 집값이 대폭락을 거듭했고, 집을 사기가 참 겁이 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사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시기는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 분석하고 제 채널을 통해서도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금리 인상, 고환율로 인해 투자를 진행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곧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전 세계가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기에 유독 눈에 띄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아마 여러 콘텐츠나 기사 등을 통해서 일본이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러한 미국 대비 저렴한 금리가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을 유발해서 지금 외화 환율 역시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일본 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일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금리나 환율을 고려했을 때 지금만큼 일본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에는 일본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가 저렴한 건 잘 알겠는데, 한국인도 일본에서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더라고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외국인은 일본에서 대출 못 받는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일본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에서는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찾기 힘든 정보 찾느라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주택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한일 양국의 금리 차이부터 확인하고 가볼게요. 먼저 기준금리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까지만 해도 1%가 채 안 되던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무섭게 올라가면서 현재 3.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완전 다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일본은행에서 장기금리 변동폭을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상에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자체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어쩔 수 없는 경기 부양책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집 살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럼 주담대 금리 차이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금리는 기업은행, 금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주담대 금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한 5에서 8%까지 금리가 나오고 있네요. 평균적으로 이제 주담대 대출 금리는 7% 정도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출 금리가 7%라니 여기저기서 등 꼬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남일 같지 않아서 참 힘이 드네요. 그럼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은 주담대 금리도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본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반적으로 0.3에서 0.8%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가 안 되는 것도 놀라운데 주담대 금리가 0.5% 수준밖에 안 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기만 하네요. 이율을 0.5%로 가정했을 때 5억을 빌려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0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물론 일본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어서 실제 매달 나가는 금액은 좀 더 크긴 합니다. 그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 일본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들, 저와 같은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우선 일본 시중은행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계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일본 자국 시중은행에서는 외국인은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데 일본의 집을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도 외국인 신분으로는 계좌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LLC를 만들어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 투자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일본 내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설립 가능 여부는 일본에 직접 방문해 사법서사분과 세리사분 미팅을 통해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단 법인을 세운다고 아무 은행에서나 다 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대출을 일으킬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한국인 대표의 신용도를 일본 은행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은행 담당자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법인의 경우도 일본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한국계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과 같은 한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계 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인 대표의 신용 정보를 한국 내 은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거죠. 물론 금리나 한도는 일본 시중은행에는 못 미치긴 해요. 한도도 대략 50에서 60%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 금리도 2%까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일본에서는 도쿄의 고액 타워 맨션이라 해도 수익률이 최소 한 2% 이상은 나오고 3에서 4%대도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익률 자체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본 기준금리 자체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도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는 요인이 되겠네요. 어디 가서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일본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하면 큰일 나는 곳으로 인식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 도쿄 내에 있는 맨션들의 가격 추이를 보면 확실히 오름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처럼 너무 잘 나가던 상황이라면 일본 부동산을 쳐다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한국 부동산이 막힌 이 시점에 한 번쯤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부동산에 관심 정도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영상이 일본의 집을 꼭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본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필요 정보라든가 가격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